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명의대 백이철입니다. 대한설관절학회에 주최하는 심포지엄 아스트로플라스티에서 리비전 아스트로플라스티에 관하여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비전 TK 관련 내용 중 서지컬 어프로치 및 임플란트와 시멘트 제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비전 TK에 있어서 서지컬 익스포저는 수술 성공 여부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적절한 익스포저가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본 로스 없이 원래 있던 임플란트를 좀 더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본 디펙트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적절한 리비전 기구의 임플란테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리비전 TK 서지컬 익스포저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제일 처음이 스킨 인시전과 소프티슈 플랩을 포함하는 슈퍼피셜 익스포저 그리고 아스트로토미 이후에 이루어지는 딥 익스포저 이후에도 적절한 익스포저가 안 될 시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익스텐사일 익스포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리비전 TK 시 스킨 인시전은 대개 이전에 있던 인시전 라인을 그대로 따라 쓰면서 아래 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니 조인트 앞쪽의 블러드 스플라이는 대부분 메디알 쪽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리비어스 롱지튜드널 인시전이 있다면 가장 바깥쪽의 인시전을 사용하는 것이 스킨 네크로시스를 줄이는 방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전 라테럴 인시전에서 7cm 이내에 인시전 라인이 있었는데 이 미드라인 인시전으로 수술했을 때의 예시로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이전에 인시전을 사용하지 못할 때라면 인텍트한 스킨 브릿지를 만들어서 약 7cm 이상의 브릿지를 만들어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인시전을 시행하여야 하겠고 만약 트랜스버설 스킨 인시전이 있다면 가능한 90도로 가깝게 클로즈 되도록 새로운 인시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라이머 수술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리비전 서저리에서는 소프티슈 바이빌리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브큐테니어스 다이섹션은 피하고 서브큐테니어스 파시아 바로 아래에서 다이섹션을 시행하겠습니다. 대부분 리비전 케이스에서는 메디알 파라파텔라 아스트로토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앞선 프라이머리 수술에서 라테럴 파텔라 어프로치가 이루어졌을 시에는 메디알 파라파텔라 아스트로토미를 시행한 경우에는 파텔라에 오스테오 네크로시스가 생길 수 있어 라테럴 아스트로토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리비전 수술에서는 소프트 티슈들이 파이브러스 체인지를 보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노멀 티슈와는 다른 상태를 보이고 있어 철저한 스카 티슈 익시전 및 어드이전 릴리즈를 필요로 합니다. 소프트 티슈가 타이트해서 충분히 익스포저가 되지 않을 때에는 선택적으로 익스텐사일 익스포저를 시행하여 익스텐스 메커니즘을 보호해야 합니다. 챌린징 케이스들에서 주로 다음 3가지의 익스텐사일 익스포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소프트 티슈를 잘 정리하고 파텔라를 이벌전 시키기보다는 서브룩세이션 시키고 인설트를 수술 초반에 빼주게 된다면 대부분 이런 프로시저 없이 리비전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사일 익스포저에 관하여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쿼드리셉스 스닙은 기존 메디알 파라파텔라 아스트로토미의 슈페로라테랄 쪽으로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인시전을 인장시키는 것으로
티비아 튜버클 오스테오토미와 함께 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어프로치와 비교하였을 때 포스트업 리해빌리테이션에도 추가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익스텐사일 익스포저가 가장 필요할 때 퍼스트 초이스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VOI 쿼드리셉스 턴다운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데 하는 방법은 기존 메디알 파라파텔라 아스로토미 후 45도 각도로 인피리어 라디럴 사이드로 인시전을 연장시켜 바수스 라디라리스의 텐디너스 포션의 정신까지 가는 것으로 아래쪽으로는 조인트 라인까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파텔라의 블러 스프라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술 후에 6주간 액티브 익스텐션 및 과도한 플렉션을 제한하고 웨이트 베링도 파셜하게 하여서 프록시말 TBR 오스테오라이시스가 너무 심하거나 오스테오피니아가 너무 심해 TBR 튜버클 오스테오토미를 못하는 환자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BR 튜버클 오스테오토미는 파텔라 바하가 심하거나 시멘티드 TBR 스템이 들어가 있는 리비전 환자에서 가끔 쓰일 수 있는 어프로치로 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티비아 투 베스트 1cm 미디얼에서 6 내지 10cm 길이로 페리오스템을 롱지투디널하게 자르고 오실레이팅 소를 이용해서 메디얼 콜텍스를 자르고 디스탈 쪽은 트랜스버스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잘리도록 컷한 후 라드랄 쪽은 완전하게 익스포즈를 되지 않게 컷해서 소프트짓을 통해 살짝 붙여서 힌지가 되어 프레그먼트가 이벌전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티비아 튜버클 프레그먼트는 적어도 2cm 넓이에 1cm 두께는 되어야 하고 수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미리 걸어둔 서클리지 와이어를 통해 어태치먼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티비아 스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티비아 샤프트 프랙처가 생길 수 있어 리비전 TBR 컴포넌트를 오스테오토미 아래쪽에서 적어도 2 코티칼 다이아메트만큼은 내려갈 수 있게 긴 스템을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술 후 웨이트 베어링 및 ROM은 톨러블한 만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리무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불필요한 본 로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시멘트 인터페이스를 정확하게 디스럽션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설트를 제거하고 피머, TBI 순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됩니다. 파텔라 컴포넌트는 폴리에틸렌 데미지가 마이너하고 새로운 페모럴 컴포넌트와 잘 맞는다면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감염과 같은 꼭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택적으로 리무브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부분 리비전 환자들을 수술할 때 마이크로소와 오스테오tom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임플란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익스트레션 디바이스나 슬라이딩 해머가 같은 있는 경우에도 좀 더 빠른 쉬운 수술을 진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 사용에도 리무브가 어려운 정도로 웰 픽스된 포션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메탈 커팅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으로 폴리에틸렌 인설트를 제거해야 좀 더 쉽게 어세스가 가능하겠습니다. 술전에 원래 들어있는 인설트가 스크류 등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거하는데 임플란트 스페시픽 리무벌 이퀴먼트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스트레이트 오스테오톰을 이용해 인설트와 티비아 컴포넌트 사이를 벌려서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모럴 컴포넌트를 빼야 하는데 임플란트 페리페리부터 시멘트 멘틀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오스테오톰과 마이크로솔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충분히 소를 깊게 넣어 분리를 시켜 주어야 임플란트 리무브가 용이합니다. 시멘트 멘틀과 임플란트가 충분히 분리되었다면 익스트랙션 시 다이렉트 액시얼 폴스를 주어야 아야트로제닉 브렉치를 예방하고 본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슬라이드 해머로 피머 컴포넌트를 빼는 사진이고 우측은 저런 디바이스가 없을 때 본 임팩트를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사진인데 어떠한 방법을 쓰든 최대한 다이렉트 액시얼 폴스를 주도록 노력해야 최소한의 본 로스로 임플란트 리무브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티비아 컴포넌트 제거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피머와 같습니다. 다만 컴포넌트가 루즈닝이 없어 웰 픽스된 상태라면 오스테오톰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시멘트 멘틀과 본 사이로 향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서 임플란트 시멘트 인터페이스를 겨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통 파텔라 이벌전 없이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 소를 이용할 때 포스트라터 코너가 어세스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소보다는 커브드 오스테오톰을 통해 분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티비아 컴포넌트 제거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좌측과 같이 스택 오스테오톰을 이용해 웨지를 만들어 티비아 컴포넌트를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컴포넌트 엣지에 도저히 어세스가 안 된다면 우측과 같이 티비아 튜버클 옆으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 티비아 트레이 아래쪽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드물게 리비전 수술 때 같은 때에 TBR 스템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한 번에 TBR 컴포넌트 뽑으려 하다가 프랙처가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이아몬드 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의 콘다일 포션을 스템 부분으로부터 잘라내어 따로따로 리무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파텔라 컴포넌트는 잘 고정되어 있고 플래치된 데미지가 적고 인펙션과 같이 꼭 제거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새롭게 넣을 페모럴 컴포넌트와 서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이 잘 맞는다는 가정하에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못하여 꼭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소를 이용해 남아있는 파텔라 본스톡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빼는 것이 중요하겠고 남아있는 시멘트는 벌을 이용해 제거합니다. 사진과 같이 메탈 백드 파텔라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 모든 임플란트 리무브가 끝난 후에는 시멘트, 데브리스 및 그라듈레이션 티슈를 모두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캐널 안에 있는 웰 픽스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철저히 제거하려면 이아트로직 본 로스의 위험이 크므로 인펙션만 룰아웃 되었다면 리비전 시스템을 위치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서지컬 익스포즈를 통해 리비전 TK를 할 때 충분한 시야 및 공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본로스를 줄이면서 임플란트와 시멘트 리무브를 한다면 성공적인 리비전 임플란테이션을 위한 준비를 끝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